완전히 명문고등학교가 있을 때는 학력 수준이 이렇게 양분화돼서 네네. 이런 명문고의 학력 수준 높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게 평준화가 된 이후로 네. 상향 평준화가 되면 되게 좋은데 네. 대부분 다 하향 평준화가 맞아요. 돼 있어요. 네. 어찌 보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이런 지역인재 전형이 네. 합격선이 정말 많이 떨어질 맞아요.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는 대학교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메가스터디 대입전략연구소 소장님 남인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의대입니다. 이제 드디어 정해졌어요. 네. 저희가 3개월 전에 이제 의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야 모든 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가 1,497명이 증원이 될 예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수시 전형, 그리고 특히 교과 전형에서 많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정시는 생각보다 한 330명 정도로 많지 네네. 않고, 지역 인재도 사실 거의 이제 59.7%, 60%를 채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어떤 결정만 남은 것 같은데 이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쵸. 지금 뭐 의사협회에서 18일 날 이제 파업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쭉 하시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 분들도 이게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어찌됐건 이제 확정안으로 대학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거 그냥 된다라고 보시면서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저도 올해 보면 이제 N수생이 말고, 그러니까 졸업생, 그리고 졸업 후에 직장인, 그리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의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학업을 쉰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정시 위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시 전형에서 이 300여 명의 정도 인원 증가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올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의대생들이 네. 유급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제 저도 이제 의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1학기 동안에 본인들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다.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유급이 확정이 되면 본인들은 시험 한 번 더 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죠. 그쵸. 작년에 이제 수능 최고점을 맞았던 친구도 성대 의대를 맞아요. 다니다가 네. 이제 다 수능에서 최고점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의대생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3 때거나 실제 한번 수능에서 네네. 성공을 맛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이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또 들어오게 되면 네. 상당히 지금 재학생이거나 실제로 이제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수능 체제라는 허들에서 맞아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네. 저도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지금 수능이 예를 들어 어렵게 나와서 최저를 많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2월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정시의 인원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반대로 수능이 쉽게 나와서 수능 최저 많이 충족해서 거의 이제 지역인재 정원 다 채워버렸어요. 그럼 사실 의과대학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정시에서 저는 의대는 어차피 최상위권 아이들 들어올 거니까 입결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영향을 받을 게 서울대 공대나 그러니까 중위권 약대 정도를 갈 수 있는 그 구간대 학생들이 좀 비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조금 있는 게 수능이 쉽다 어렵다는 수능 체제랑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1등급, 2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등급이 90점이 되든 1등급이 80점이 되든 그 인원은 4%를 약간 초과할 거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렵다 쉽다라는 거에 수능 최저는 어찌 보면 영어만 쉽게 나오면 수능 최저를 만족할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영어가 작년처럼 4등급 초과에 4% 초반으로 나와버리면 그만큼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친구들이 적어지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수능 체제를 만족하는 친구들이 수시에서 의대를 1,100명 이상이 합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라고 질문하면 물론 수능의 최고 득점자 친구들도 있겠죠. 수능을 거의 다 맞았는데 서울대 의예과의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이제 면접도 수능 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친구들은 더 위에 있는 대학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요번에 증가한 대학교가 가장 높은 학교가 성대, 울산대 의대. 여기서부터 이제 친구들이 원서를 쓸 때는 수능 최저가 낮으면 세계 등급합 4, 뭐 세계 1등급,
4개 등급하고 이렇게 대학들이 쭉 요구를 하죠. 이 수능 체제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네. 정시의 서울대, 공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약대 정도나 한의대 정도를 정시에 들어갈 수 있는 네네. 성덕대 친구들이라서 정시에 300명 늘어났다라는 이 의대 정원은 물론 성대의대나 울산대의대나 가천대의대, 인하대의대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완전 극상위권의 의대 점수는 변함이 없다. 네. 근데 그 밑에는 조금씩 내려가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올해 수험생이 아무리 봐도 작년보다 15,000명 정도 늘 거라고요. 네. 그래서 합격선이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정시는. 네네. 근데 이제 수시 모집에서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시에서는 학생부 등급이 내려가는 게 그렇죠. 명확한 거고 맞아요. 정시에서는 약대 점수가 내려갈 거고 한의대 점수가 내려갈 거고 서울대 공대, 연대 공대가 순차적으로 맞아요. 도미노처럼 내려갈 인원이 네네. 1,100명을 수시로 뽑기 때문에 네. 나비 효과가 생길 거다. 그래서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대보다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서울공대 약대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인 거고 아마 이거는 수시 2월이든 최종 발표되고 나면 혹시 2월 된다면 그때 좀 더 뚜렷하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제 수시에서 입결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제 너무 많은 유튜브나 이런 언론에 사실 저희보다 외부 언론에 더 자주 나가시잖아요. 유튜브로 그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제외를 하고 좀 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별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충청도입니다. 네, 경부선을 타고 충청도로 가볼 텐데 충청권 대학에서 학생들이 좀 유의 깊게 봐야 할 대학교는 어디가 될까요, 선생님? 네. 이제 충청권에 있는 의대가 올해 요번 의대 인원 확대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충청권에는 명문대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뭐 천안북일고등학교라든지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대전에도 명문대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이 충청권의 지역 인재 전형이 보통 이제 1등급 때 극초반에 내신 등급을 보였어요. 작년에 충남대 의대 3.5등급까지 들어갔는데? 라고 하는 건 그 전년도에 등급 컷이 거의 1.1등급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전과목 반영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밑으로 내려 쓴 거고 또 이제 충남대가 전과목 내신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연대고대랑 이제 수능 반영, 내신 반영 방법이 똑같거든요.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그런 거라서 실제로 충청권이 합격선이 크게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아이들이 적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수능 최저를 많이 맞출 수 있는 지역이 충청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찌 보면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역 인재를 많이 안 쓰는 분위기에서 올해 좀 많이 쓰는 분위기로 바뀔 거다라는 거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어찌 보면 과거에도 입시 결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나머지 지역의 입시 결과가 꽤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충청권이 명문고가 되게 많긴 해요. 말씀하신 곳에 충남 삼성고등학교 있고 대전 대성고등학교 있고 많아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 인재로 많이 흡수가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많이 충족할 것 같다. 뭐 이 정도가 예상인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저희는 경북대를 늘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시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올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탐을 2개 반영을 하는데 그것도 소수점을 반올림을 해야 돼서 사실 과탐 2개를 이렇게 맞추는 게 수학 1등급 받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은 또 어떤 대학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도 뽑지만 종합도 굉장히 많이 뽑죠. 지역 인재로. 근데 종합 같은 경우는 별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 김천고등학교도 있고 포항 제철고등학교도 있고 또 이제 수성구 쪽에 이제 굉장히 명문고등학교들이 많죠. 뭐 경신이나 대륜이나 정화여고, 대구여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제 일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체제를 맞추고 붙을 만한 애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질문하면 과거의 경북 지역이 뭐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쪽에 명문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우리나라 대학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능 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경북대부터 합격선이 좀 많이 내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뭐 영남대나 계명대나 이런 대학들이 과거의 지역 인재 전형이 늘지 않았을 때도 1등급 때 후반 친구들도
지역인재로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난 상황으로 벌어지면 2등급 때도 네.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일괄합산으로 뽑는다라든지 그쵸. 이제 면접이 없어서 또는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은 작년에 충남대처럼 네. 합격선이 크게 내려갈 여지는 대구 경북에서 꽤 높아 보입니다. 네, 맞아요. 저 영남대가 지금 여전히 수능 체제로 4보로 변동을 시키지 않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인원까지 증대를 시켜서 40여 명을 뽑고 있어서 저도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동국대 YG가 이제 지역 인재 중에서 경북 지역만 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또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교과 전형으로 16명, 종합 전형으로 10명인데 네네네. 사실 여기는 그럼 대구 지역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제한적인 명문고 학생들의 또 잔치가 될 것 같은 네네네. 느낌이 들어요. 뭐 김천고라든지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과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과거 요번에 나왔을 때, 대구에 있는 이제 시청 쪽에서도 네. 의대 정원을 지역 인재를 70%, 80%까지 늘려달라. 네네. 이제 안동 쪽에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이랑 시청에 도청이 있는데, 네네. 그쪽에서는 또 대구 경북 지역만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전형 만들어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동국대가 그 얘기에 부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문고등학교가 과거에 꽤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경주에는 경주고등학교가 맞아요. 있고 이렇게 쭉 있지만 이게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기가 네. 워낙 이제 성적대가 높은 친구들은 자사고를 보냈거나 그렇죠. 아니면 대구 쪽으로 유학 보내는 게 아직까지도 이쪽 경상북도에 꽤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네네.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대구 경북 지역 친구들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좀 원서 쓸 때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남 전북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남 전북 지역에서 보면 전남대학교가 지금 교과 전형이 102명이 되었어요. 지원이 되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선발을 하고 네네네. 있고, 지금 원광대학교가 마찬가지로 지금 교과 지역을 좀 늘려놨는데, 네. 이 지역에서 좀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될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유의한다라기보다 제가 이제 지역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가다 보면 의대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이 간 지역이 어디지? 이제 물론 제 느낌대로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이쪽 전라권이 굉장히 의대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내신 성적이 1학년 1학기 내신이 무너지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의 의대들은 내신 좋은 애들을 대부분 다 뽑는다. 네.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을 망해버리면 의대를 못 가네? 그랬을 때 이제 자구책으로 선택하는 게, 야,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녀. 그래갖고 자퇴를 시켜버려요. 네. 자퇴를 시켜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를 재입학을 하면 2학년 친구들이 선배가 되니까 같이 1학년 같이 다니면 학교 다니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수준이 더 떨어지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해서 보내는 게 굉장히 충성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남대라든지 이쪽 전라권에 있는 대학들이 교과 전형 위주로 다 뽑고 있는 거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내신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 첫 번째.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워낙 이제 교육의 열정이 그 지역에 이제 산업단지가 되게 큰 게 없다 보니까 교육에 목매다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전남대가 어떨 때는 막 1.1등급 안에서도 막 입사료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이 좀 늘게 되면 합격선이 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률을 좀 보셔야 된다. 예를 들면 왜 1.1등급 이내에서 합격선이 나왔지?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경쟁률이 좀 떨어지면 합격선이 또 연쇄적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라권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전남대 경쟁률이 얼마나 되지? 조선대는? 원광대는? 전북대는? 이걸 좀 치밀하게 나중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어느 대학교 써야 될지는 확인해야지 작년 입시 결과가 여기가 낮았구나 라고 원서를 쓰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남 지역의 입결을 보게 되면 전남, 전북을 주로 많이 비교하는데 전남은 사실 말씀하신 1.1 극초예요. 사실은. 1.2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리 낮아도.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수능체가 좀 낮은 편. 그러니까 전북에 비해서는 3화 보니까. 근데 전북은 또 4합 5라 보니까 4합 6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또 이렇게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경쟁률까지 보시고 좀 학교를 결정하시는 게 확률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울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울산대학교를 사실 제가 지역인재로 이렇게 넣어야 되나라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대학이니까 이 학교가 드디어 이제 교과 전형으로 33명으로 부울경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5 중에서는 카톨릭대와 연세대 다음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부산대학교도 일반 교과가 늘어났고 그래서 부울경에서 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학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산, 울산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어찌 보면 수도권 다음으로 제일 많은 그렇죠.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수준이 뭐 예를 들어서 대구의 수성구처럼 교육 특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거의 지역이라는 게 부산의 지역으로 보더라도 고등학교가 100개가 넘는데 네. 어떤 고등학교는 정말 내신 따기 어려워요. 맞아요. 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지역 쪽은 내신의 절대 강자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 쪽은 아까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막 1.7, 1.8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네. 부울경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하게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경상국립대라는 대학교의 지난해나 그 전년도나 입시 결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역인재 합격선이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생겨요. 맞아요. 왜 그렇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라고 했을 때 부울경에 있는 친구들이 부울경에 있는 대학교를 쓰면 지역인재가 되죠. 네. 근데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일반밖에 못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전라도도 보고 충청도도 보고 강원도도 보고 모든 지역을 다 봐요. 네.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또 하나가 경상국립대 이렇게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먼 대학이에요. 그쵸. 네. 잘 그려지지가 않죠. 그쵸. 네. 부산대 이러면 KTX를 타면 2시간 반인가, 뭐 저쪽에 대구 1시간 50분이면 그쵸. 가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국립대 진주네? KTX를 타고 가려고 하면 3시간 반 걸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가 오히려 합격선이 높다라는 얘기는 부울경 쪽은 학교를 좀 보실 때 거리적으로도 좀 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 지역까지 뭔가 일반으로 쓰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울경에 있는 분들은 지역인재 늘어난 것과 동시에 일반인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도 어찌됐건 충청도랑 더불어서 가장 지역인재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 이 얘기는 올해처럼 재수생들이 많아지고 수능 체제를 맞추기 어렵다라고 됐을 때는 수능 체제가 높은 학교들은 실제로 합격선이 꽤 많이 내려갈 거라는 건 염두를 해두시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꽤 좋은 의미 있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경상국립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과 지역을 같이 놓고 지역이 더 작년에 실제 높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울산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 고향이라서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그 지역 교과가 있고 이제 지역인재 종합 전형이 있는데 선발은 비슷비슷해요. 33명과 30명으로 거의 동일한데 사실 지역 교과 전형의 입결이 누군가는 뭐 1.3등급 밖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2등급, 1, 2등급 안쪽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 지역인재 종합 전형인데 어쨌든 1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괜찮은 고등학교, 뭐 청운고라든지 뭐 해운대 고등학교라든지 뭐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좀 그 지역 친구들 적극적으로 올대를 울산대학교를 지원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쵸. 이게 울산대라는 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걸 뽑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부산대는 과거에도 지역인재를 뽑았어요. 그리고 뭐 동아대도 지역인재 뽑은 적이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한 대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울산대는 전국에서 아이들이 왔던 대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 경남 쪽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자료 축적이 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명문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고에서 학생부의 비교과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더 많이 합격할 거냐를 봤을 때 이 울산대가 과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을 한 10명 정도 뽑았었기 때문에
과거에 전국의 아이들을 학생부를 본 경험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쓰실 때 내가 진짜 이 의예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종합전형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일반고 친구들라도.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내신 성적으로 뽑는 교과전형은 우리가 부산 친구들이 부산대 가는 게 나을 거냐, 울산대 가는 게 나을 거냐, 라고 이렇게 고민하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게 서울권 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연, 가울성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지만 그렇죠.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심리가 그대로 존재하냐라고 질문하면 아닐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네, 맞죠. 왜냐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지역 유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 지역의 병원은 부산대 의대를 나온 분들이 그쵸. 어제도 뭔가 그 지역에 뭐 구성원으로 네.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모집 인원도 많았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입시 결과가 부산대 정도 나오면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고향이 울산이지만 사실 부산대 의대 나오신 의사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사실 그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부산대 교과 전형의 이제 입결을 좀 참고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강원과 제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60%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강원도의 미래인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사실 거의 늘지가 않았고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한림대나 이제 카톨릭 관동대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떨까요? 강원도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들 대학교는 어차피 강원도에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했을 때 민사고를 빼고 나면 네.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적다. 네, 맞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춘천하면 춘천고, 춘천여고, 네. 원주하면 원주고, 원주여고처럼 완전히 명문고등학교가 있을 때는 학력 수준이 이렇게 양분화돼서 네. 이런 명문고의 학력 수준 높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게 평준화가 된 이후로 네. 상향 평준화가 되면 되게 좋은데 네. 대부분 다 하향 평준화가 맞아요.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능 체제를 의대만큼 맞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강원대 의대가 인원을 그렇게 많이 늘려놨으니 네. 한림대 의대가 인원이 늘어났으니 네. 어찌 보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이런 지역 인재 전형이 네. 합격선이 정말 많이 떨어질 맞아요.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붙는 대학교가 반드시 강원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주도는 워낙 이제 인원이 별 차이가 없어서 맞아요. 작년하고 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제주시 쪽에 있는 고등학교 한 5개가 네. 그래도 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지역은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사립고등학교예요, 명문고등학교들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간에 또 지역이 워낙 또 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제주대 사범대를 나오신 분들이라고 뭔가 소통이 되게 잘 돼요. 소통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네. 지역인재 전형은 거의 뭐 그 작년 수준보다 살짝 떨어지는 수준이 될 것 같고 네네. 근데 이게 거꾸로 일반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네네. 일반이 늘어난 게 실제로 이제 이 육지에 있는 학생들이 놀았을 때 얼마나 떨어질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네. 나중에 이제 이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제주대의 의대 일반 전형도 경쟁률을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네네. 끝까지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는 어쨌든 아마 일부 대학은 분명히 최저 맞춤에 합격하는 네. 선이 생길 거고, 제주도는 그렇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은 어렵다. 좀 경쟁률까지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라. 네, 이렇게 지역별로 정리를 해봤고, 결국은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결국 수능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랑 상담하시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제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주로 많이 하는데, 보통 하나 정도 틀려도 이제 1등급 컷은 이제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6평을 가채점 결과를 봤더니, 지금 물리, 화학, 생명은 48이 1컷이 되지 않냐. 그리고 지구는 한 45점 정도. 네. 그래서 사실상 그럼 3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2등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과학 탐구를 학생들이 어떻게 이번 6평에 대한 결과를 좀 이해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점수가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작년까지 과학 탐구를 봤던 아이들 중에 약 10% 정도 이상의 아이들이 사회 탐구로 지금 넘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10%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쯤 받은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학력 가진 친구가 벌써 사탐으로 넘어갔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왜 넘어갔냐라고 질문하면 연대공대도 사탐해도 되네. 한양대공대, 성균관대 다 되네. 건대, 동국대 다 돼. 이러니까
과탐에 부담 있는 친구들이 국어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 이 친구들이 그쵸. 과탐 공부를 조금 덜 했기 때문에 이제 사탐으로 바꿀까라는 고민을 미리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럼 10%가 빠진다라는 얘기는 네. 1%, 1등급이 4%가 아니라 3.6%가 되는 거죠. 그쵸. 실제로 과거로 보면. 네네. 11%가 1등급이 아니라 실제로 10% 안에 들어야지 그쵸. 2등급이 되는 거다 보니 네. 이번 6월 모의 평가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작년 난이도랑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난 걸로 원래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문제는 6월 성적표를 받은 시점이 되고 아이들이 기말고사가 7월 5일 이쯤 되면 다 끝났는데 네. 그때 되면 더 심각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쵸. 과학탐구 안 하고 사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뭐 수능에서 수능 차집 최저학력 기준 맞춰야 되는 학교가 서울대 내가 학교적 추천 못 받으면 지역균형 못 쓰는데 그쵸. 수능 최저 없네? 그럼 서울대 지원할 때도 사탐해도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연대 고대 내신으로 쓰는 전형만 수능 최저가 있으니 네. 여기를 지원을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 과탐을 할 거냐 말 거냐로 기본적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인원이 더 줄어버리면 이 과탐에 대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더 어려워진다. 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평가원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국어 수학의 작년 수능의 난이도가 성공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6월도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냈다라고 저는 보여요. 네. 네. 근데 과탐의 작년 난이도가 성공적이었냐? 라고 질문하면 네. 우리가 난이도 원 과목, 네 과목이 고르기의 난이도가 비슷했다. 왜 만점자가 99의 100분위를 받았으니까. 맞아요. 네. 이거는 성공적이지만 네. 실제로 의대적은 1,500명이 늘어나 버리면 네. 다 맞았을 때 99의 100분위가 맞냐라는 문제가 빠져요. 왜냐면 과학탐구 시험 보는 친구가 지금 추세대로 보면 17만 명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17% 중에서 1%가 만점을 받으면 1,700명이 만점을 받는 거라고요? 네. 그럼 1,700명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실제 의대 가는 애들은 모두 다 이제 100분위가 99가 돼야 되니 변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수능에서 과학탐구는 작년보다 한 문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쯤 틀려도 1등급 받는 데는 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학생들이 수능을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최저학력 기준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저학력 기준은 다 맞으나 하나 틀리나 똑같이 1등급이 된다라면 하나 틀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왜냐면 과학탐구는 타임 어택이라고 해서 시간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죠. 맞아요. 그럼 내가 한 문제는 스킵하고 건너 떠야 되겠다.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과학탐구 공부할 때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2022 이후의 시험을 보면 특정한 단원에서 킬러 문항이 나와요. 네. 뭐 유전이든 그렇죠. 우주든 네. 뭘 관련된 화학 부분이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일단 스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간 압박에서 이제 어느 정도 헤어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20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개만 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뭔가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이번 6평보다는 아마 평가원에서 난이도 조정을 좀 해서 한 문제 정도까지는 아마 1등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국어 수학은 이제 올해 6평의 표점 만점을 비교하더라도 작년 수능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작년에 대해서 좀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평가원. 그래서 아마 올해 수능도 그렇게 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의대 지금 관련해서 좀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현역들은. 7월 되면 이제 원서 고민을 하실 시기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현역들, 그리고 재수생들,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응원의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7월 5일 정도까지가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내신에 대해서 집중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올해 교과 전형의 의대가 종합까지 합치면 1,200명 가까이가 늘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3 위주로 쓸 수 있는 전형이 1,200명이 위로 늘었는데 작년에 의대 경쟁률을 보다 보면 교과 종합이 10대 1이 다 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거의 12,000장 이상이 이 의대 교과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더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2.9등급짜리가 합격한 사례가 있다.
서강대학교는 미달났다. 성균관대학교도 3등급이 넘어가는 입시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맞아요. 대학들이 계속 내거든요. 올해 이런 경험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신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이후가 되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린 게 80점이 넘어가면 1등급인 이 수능을 평가원은 잘 냈다라고 자평을 해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80점대 초반만 맞으면 1등급 또는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1등급을 맞아야 되겠다 하면 안정적으로 85점 넘어야 되겠구나. 난 2등급 넘으려면 80점까지는 맞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무언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마무리 학습에 내가 1등급 맞아야 되는 친구는 85점이라는 15점을 어디서 걷어내서 85점까지 도달할 거냐. 이거 우리가 현우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수능 시험은 1점부터 쌓아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나는 그럼 85점이 도달해야 되는 거네? 라고 목표를 세우면 15%안 치워도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17년 동안, 18년 동안 공부했는데 어떤 단원이 약해. 그러면 그거는 본인한테 핸디캡인 거예요. 핸디캡을 채우려고 하는 게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5개월 만에 채울 수 있냐? 17년 동안 약하다고 본인이 느낀 걸 안 된다 이거는. 이걸 빼고 나머지를 채우는 게 여러분들의 마지노선 등급을 채우는데도 훨씬 더 유익할 거고요. 남아있는 시간에 몰입도가 높아질 거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지보다 학습 계획을 어떻게 150일 동안 쌓아나가지? 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 그런 학습 계획을 잘 세워서 마무리하시면 꼭 올해 2025학번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소장님 모시고 저희 수시 원서 쓰는 시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